그래서 지금 너무 잘하고 계시고, 다만 지금 아까 전에 이 카운팅에 대한 거는 사실 아까 설명드렸던 부분만 하더라도 아마 해소가 되실 거예요. 네, 그런 그리고 것 같아요. 지금 카운팅, 이런 바코드 카운팅도 마찬가지예요. 네, 이런 그 부분을 식으로 잘 이렇게 놓고, 바코드 식으로 찍히면 이게 뭐 어떤 파동 카운팅이야? 네, 5분봉인데도 모르겠더라고요. 이거 15원봉 해도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그러면 파동 카운팅이 안 된다는 소리잖아요. 네, 맞아요. 그럼 결국 고점 뚫는 거 확인해야 되고 저점 뚫는지 확인해, 추세 지키는지 확인하고, 그럼 매매 전략적으로 가는 거죠. 추세 하단 뚫지 않는다는 가정하에 롱, 손익비가 너무 좋잖아요. 네, 또는 밑에 내려왔을 때 롱 진입할 생각을 하겠죠. 그거나 아니면 아파동에 대한 이 되돌림 또 생각해서 38이면 탔겠고, 이 부분 네,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면서 이제 매매 전략을 세우는 거죠. 그래서 탄 것도 올라가서 똑같이, 여기는 똑같아요. 내릴지 올릴지. 그러면 이거에 대한 되돌림 생각하니까 부분 익절하고 홀딩. 여기서 중요한 게, 그럼 추세를 하방 이탈하면 요 부분도 익절을 가져갈 수 있는 거잖아요. 네. 여기서 손절을 한다면. 본전을 어디 둘지. 네, 그러니까 본절을 내 평단에 안 두더라도 요거 깨지면 내려오겠지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본절을 하면은 결국 치지 않고 더 큰 수익을 또 얻을 수도 있고, 또는 내려오더라도 또 수익을 가져가고, 그리고 내려왔을 때 롱 다시 진입하고, 이렇게 진입을 하는 가정들을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엘리엇을 좀 지금처럼만 계속 카운팅 하시고 매매하시면 큰 문제는 없으실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들을 좀 참고하셔서 하시면 될 것 급속 같고. 카운팅을 어떻게 해야 될지 좀 알 것 같긴 해요. 네. 그래서 5분봉으로 네. 봤는데도 안 보여. 그럼 멈추는 게 나아요. 그때는 매매 전략으로 가는 게 좋아요. 왜냐? 음, 여기 뚫리면 올라간다 생각한다면 역지 롱 타면 되는 거고. 매매는 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항상 언제든. 네네. 그럼 손절은 들어오면 손절하고.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나가면 되기 때문에 내가 카운팅이 틀리더라도 다음 카운팅들이 있으니 매매하는 데는 사실 문제가 안 돼요. 그리고 사는 건 사실 문제가 안 되잖아요. 언제 어디서든 다 살 수 있잖아요. 누구나. 그죠. 다만 언제든 할 수 있는. 다만 익절을 어디 할지, 손절을 어디 걸지, 이 두 가지가 그거는,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그거는 제가, 이거 공부하면서 또 며칠 전에 방송을 봤는데, 네, 피보나치 활용법? 거기에 잘 나와 있더라고요. 네, 어떻게 맞아요. 익절. 네. 그거 방송 보니까 익절 라인은 또 다시 어떻게 해야 될지 알 것 같긴 했어요. 네, 그래서 조금 욕심을 버리고 조금 더 기다리는 시간, 결국은 시간이 돈 버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 그렇게 해도 월급보다 많기 때문에 그게 사실 금융치료잖아요, 우리에게. 아무리 피곤하고 해도 매매를 할 수밖에 없는 이유이기도 하고. 음, 기다리면서 다른 거 카운팅하고 있으면 네, 되니까. 그쵸. 다음 공부하고 있고, 내가 부족한 부분, 내가 전매매할 때 왜 손절이 났는지, 시드가 왜 갈렸는지, 이런 것들도 다시 한번 했던 것들을 체크하고, 오더 노트를 적는다든지. 그래서 그나마 이제 깐부 같은 경우에는 관점방에 이제 틈 날 때 이제 올리잖아요. 그게 사실은 다 나에 대한 매매 전략을 적어 놓는 오더 노트가 되거든요. 다른 네. 분들 거 보면은 다 잘하셔가지고, 참고하는 데 도움이 되긴 하더라고요. 근데 맞췄는지 틀렸는지를 중요하기보다는 내가 왜 틀렸는지, 왜 맞았는지. 맞아요. 피드백 음,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거를 잘 이용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네요. 그리고 음, 아까 전에 그 매매 왜 이렇게 했는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 한번 다시 한번 해주시겠어요? 잠시만요. 이때 들어간 이유가 제가 보통 장기 매매를 할 때는 음, 데이봉이랑 네, 그 주봉이랑 그 월봉을 월봉, 보는, 네, 월봉 보고 참고를 하는데요. 일단은 월봉상으로는 제가 바닥이라고 생각한 이유가 스토캐스틱 RSI를 제가 자주 활용을 하거든요. 네네, 그러면은 스토캐스틱 RSI가 보통 파동 카운팅도 그렇지만 세 번의 3파가 있잖아요. 네, 그쵸. 스토캐스틱 RSI도 3파라고 보면은 이렇게 네, 한 번, 두 번, 세 번 튀어나온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은 세 번 튀어나간 경우에 거의 추세 반전이 일어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이때 이제 롱을 항상 잡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때부터. 네네, 이때가 언제냐면 그러면 한 8월 달부터죠. 8월 달부터 이거는 못해도 무릎이다. 못해도 무릎 이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롱은 무조건 보고 있었어요. 이때부터는. 네, 그쵸. 그래서 롱을 보고 있었는데 이게 계속 임펄스가 아니다 보니까 올라왔을 때 임펄스가 아니다 보니까 숏을 잡았어요. 제가. 네,
이게 전체 되돌림을 생각을 했어야 되는데 그걸 네네, 그쵸. 생각하지 않고 계속 아래로 내려갈 거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때부터 밑에서부터 이제 계속 숏을 잡다가 좀 털리다 보니까 네, 나는 항상 롱을 계속 기다려왔는데 그 숏을 먹겠다고 또 털린 기억이 예전 기억이 나 가지고 네, 이때는 무포지션이었거든요, 올라왔을 때. 네네, 나는 롱을 보고 있었는데 이거는 숏을 잡을 게 아니라 선생님 말대로 이때부터 롱을 보기 시작했어요. 네, 그쵸. 그래서 제가 그 RSI 세 번은 쳐야 된다고 했잖아요, 거의. 네네, 2 번에서 3 번을 쳐야 되는데 이때 1 번만 치고 내려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내려오면 한번 잡아야겠다. 이때가 데이봉으로 바닥이었을 거예요, 보면은. 맞아요. 이때 데이봉으로 바닥이었을 때 네, 이때쯤 들어가야겠다 네. 싶고 되돌림 딱 줬을 때, 되돌림 줬을 때 이때 롱을 들어가고 이렇게 내려가는 거 보고 손절을 쳤어야 됐거든요, 원래는. 네, 근데 손절을 안 치고 아이씨 또 방치를 뒀어요. 네, 이러면 안 되는데 네, 방치를 했다가 네, 이게 올라가 주더라고요, 이걸 보니까. 네, 그래서 이때 포지션을 계속 잡고 있는데 지금 주봉을 보면은 지금 추세 반전이 일어나서 내려가고 있으니까 네, 제가 한 2-3 주는 더 내려갈 것 같고 한 네, 2-3주 뒤에는 지금 월봉이 아직 상승 추세니까 네. 이번 월봉이 음봉으로 마감되고 다음 월봉은 음봉 출발했다가 양봉으로 양봉으로. 전환될 것 그쵸. 전환될 맞아요, 것 맞아요. 같다고 생각이 돼서 네. 그래서 아직 유지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좋네요. 좋아요. 저도 그래서 지금 보면은 제가 확인해 볼게요. 날봉. 우리가 생각하는 큰 파동상의 매매 전략이 있잖아요. 네네. 아직 내려온 파동에 대한 전체 되돌림이 부족하다. 네, 좀 적은 것 같아요, 많이. 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게 일단 로그로 한번 볼게요. 최소한 이제 382는 도달했지만 0.618까지는 올 수 있다. 로그상. 네. 로그가 아니더라도 382까지는 와야 된다. 또는 그래야 0.5. 이쁘게 나올 것 같아요. 네, 그쵸. 그렇게 하면은 아까 말씀하셨던 보조지표 상도 마찬가지로 그럼 내려왔을 때 또 RSI 스토캐스틱 상은 내려올 거고 그럼 내려오면은 공통 롱자리가 생길 거고 네. 그렇게 되면 한 번 더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기고 네. 그러면 38이나 0.5 라인까지 올 수 있는 무빙이 만들어질 수 있고 그 이후의 파동은 또 다시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네. 그래서 큰 관점을 보시다 보니까 이런 게 보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 근데 내가 보조지표상 이렇게 생각했던 건데 엘리엇상으로도 이렇게 해보면 똑같네 방향성이. 맞아요. 이게 연결이 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더 신뢰성을 갖게 되고 그리고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롱 먹는 게 중요하지 숏하는 게 중요하지 않잖아요. 네, 맞아요. 더욱더 많이 느끼실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300만 원대 봤으니까. 그게 2천만 원 갔다 거의 1억 가까이 8천만 원까지 가는 걸 봤으니까 눈으로. 네, 봤어요. 지금 쉽지 않더라고요. 그때 만약에 시드가 있었고 돈이 있었다면 그러면 정말 많은 부를 누리셨겠죠. 지금도 늦지 5만 원 넣은 않았지만. 게 네. 5만 원 넣은 게 100만 원 됐던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그게 얼마냐 이거죠. 네. 그래서 그때 생각도 있었고 그리고 이게 파동 카운팅상도 되돌림이었고 그래서 롱을 진입을 했던 거고 네네. 네. 그래서 지금은 수익을 이제 이렇게 벌고 있지만 또 내려오게 되면 한 번 더 올라갈 수 있는 여력도 있다 생각이 드니까 홀딩을 하고 있다. 네. 네, 이거잖아요. 네, 그래서 네. 한 번 더 내려오면 남은 시드 더 들어갈 생각. 네, 내려오면 롱해서 막 평단은 좋을 거예요. 손절 안 나게. 갖고 있는 게 있다 보니까 네. 남들보다 평단이 좋을 거예요. 그 대신 불태우는 거다 보니까 지금 수익은 포기할 수도 있는 거죠. 더 내리면. 네. 네, 그렇지만 간다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안 오면 이대로 올라가 주면 수익 더 생기는 거고 위에서 숏 한번 공통 숏도 잡아볼 수 있고 롱도 큰 수익을 낼 수 있고 내려와 주면 불타기에서 더 큰 수익을 낼 수 있고. 그 아이디를 새로 해서 따로 스캘핑이라든지 그런 그런 것도 좋죠. 네. 걸 좀 연습해 볼까 해요. 롱 저거는 그냥 그대로 두고. 네, 제일 중요한 건 저거 이상으로 하지 마세요. 지금 수익한 거 있잖아요. 네네. 딱 그거가 없다 생각하고 이 돈으로만 스캘핑 하세요. 그러면 지금부터 번 건 무조건 플러스밖에 없잖아요. 마이너스가 없잖아요. 네. 다 잃어도 플러스잖아요. 왜냐면 이 시장을 한번 해봤으니까. 네. 그런 경험도 플러스고 그리고 번 것도 있으니. 그래서 최대한 리스크를 줄여가는 방식이 가장 좋기 때문에 그리고 시드가 크다고 다 버는 게 아닌 거를 더 잘 아시겠지만 맞아요. 네. 시드 크다고 해서 이게 퍼센트가 낮게 들어가는 게 아니라 똑같이 들어가게 되면은 네, 결국 똑같은 거라서
같은 거라서. 네, 당연히 더 많은 돈을 벌고 더 많은 돈을 잃고겠지만 네, 맞아요. 결국은 퍼센트지는 같기 때문에 시간만 투자하면 다시 복리로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차근차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매매 전략이나 이런 것들은 너무 좋네요. 또 저와 같고. 이게 하다 보면은 그게 네, 너무 좋네요. 그리고 근데 매물 때 이게 제가 질문에 적어 놓긴 했는데 네, 매물 때마다 크기가 다른데 네, 그때마다의 손절을 언제 해야 될지 잘 모르겠거든요. 예를 들면은 네, 382에서 잡고 618에서 잡는다 치면은 네, 618에서도 한번 잡고 382에서 잡을 텐데 네. 그러면은 그때 손절은 어디로 잡아야 될지 잘 모르겠다고 예를 들면 지금 올라간 파동에 대한 되돌림의 롱을 잡는다고 가정했을 때 네. 0.5나 618쯤 올 것 같으니까 이때 둘 다 만약에 롱을 걸어놨다. 네. 그럼 분할 매수죠. 분할 매수로 만약에 롱을 걸어놨다. 그럼 이때 손절은 어디로 가야 되고 해야 되냐 이게 네. 궁금하시다는 거죠? 네네네. 이게 근데 바닥이 그러니까 음. 저점이 깨지면은 손절하기에는 퍼센테이지도 크고 네. 그렇다고 382, 618에서 잡았는데 비율이 서로 각각 다르게 들어가긴 하겠지만 네네. 둘 다 들어갔을 때는 10배를 들어간다 치면은 10%만 내려도 청산이잖아요. 이게 손절 구간을 어떻게 잡아야 될지. 특히 이럴 때 변동성이 크다 보니까 10%도 정말 짧고 네. 금방 청산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아마 특히 더 스윙을 보시는 분들이 아마 그 고충이 가장 클 거예요. 네, 맞아요. 네. 스윙하면은 왜냐면 이렇게 잡았을 때 손절 음. 어디 잡아야 되지 잘 감이 안 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대부분 뭐 많은 시드를 굴리는 사람들을 보면 다 현물을 하게 돼요. 청산이 없으니까. 맞아요. 방향성은 그게 어느 제일 정도 알고 청산이 없는 걸 그러니까 리스크를 줄이는 거죠. 네, 저도 장기 매매를 할 때는 3배 이하만 하거든요. 그래서 네. 그렇게 리스크를 줄이려고 하는데 네, 만약에 10배를 굴린다고 하면은 네. 어쨌든 짧게 잡아야 되니까. 네. 그래서 중요한 게 이 날봉 최소한 1시간봉 아래를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날봉상은 방향성을 아셨잖아요, 이미. 날봉, 네. 주봉, 월봉상에 대한 방향성은 어느 정도 알고 있고 그럼 그건 머릿속에 있죠, 일단. 기본적으로 내가 큰 방향성은 알고 있다. 네. 그러면 작은 중간 정도를 알아야 되고 그리고 작은 봉을 봐야겠죠. 가장 작은. 중간 정도라고 하면 4시간 봉, 1시간 봉을 얘기할 수 있겠고 네. 작은 봉이라고 하면 15분 봉, 5분 봉을 볼 수 있겠죠. 네. 그렇게 봤을 때 중간 봉상도 내려야 되는 거야. 예를 네. 들어 이것도 내리는 거고 큰 봉상도 내려야 되는 거예요. 네. 내렸다 올라가는 거겠지만 둘 다 큰 방향성을 봤을 때 작은 봉상으로는 이거 내려도 되고 올라가도 돼 라고 한다면 네. 내가 시드를 생각해서 아까 분할 매수가 내가 큰 봉을 보는 사람일수록 분할 매수를 하다 보니까 분할 매수라는 관점을 먼저 가져간다면 0.5랑 618에 매매를 한다는 가정하에 내려오면 이때 걸리고 이때 걸려서 이걸 10배로 해서 앞에를 이제 보통은 이제 뭐 3배 하고 나머지 해야지 평단이 한 이쯤 오니까 네, 맞아요. 네, 이렇게 잡아갈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이게 만약에 그렇게 618을 뚫고 내려와. 그러면은 관점이 틀린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사실 618 밑에 쪽에 청산을 이제 그 손절 라인을 거는 게 맞아요. 근데 이게 10배라면 이쯤 걸려서 여기라면 30%가 날려가는 거예요, 시드에. 그러니까요. 네. 근데 30%가 생각하면 엄청 크잖아요. 네. 시드 전체의 30%가 날아가는데. 근데 반대로 생각했을 때 내가 이 정도 감수하고 이거 이만큼 먹겠다는 건데 스윙이니까요. 네. 고점 올라가는 거잖아요. 4만, 3만 후반에서 4만 후반까지 보고 있는 건데 네. 이거 생각하면 사실 이게 큰 게 아니라는 거죠. 손익비로 봤을 때. 그쵸. 손익비로 봤을 땐. 근데 이게 전 재산이었을 때 문제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되는 거고 그게 부담이라면 배율을 줄여야 되는 거고 배율을 줄여야 되는 거죠. 네, 그렇게 가야 되는 거지. 이거 무조건 이렇게 해서 하면 이만큼인데 손절 너무 긴데? 손절이 내 CD에 너무 많은데? 이거 접근 자체가 부담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럼 배율을 줄이는 게 맞아요. 욕심을 줄이는 게 맞아요. 여기서 시드 30%를 날려야 될 거를 배율을 5배로 줄였다면
그만큼의 반을 세이브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15% 줄인 거랑 마찬가지예요. 내가 원래 이 정도 들어가려고 했던 자리인데 내 지금 재정상 이 정도로 해서 먹자라는 건 바뀌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소파동 카운팅 할수록 배율을 높일 수 있는 것 같네요. 그러면. 그쵸. 내가 손절 라인이 길면 당연히 배율을 줄 수밖에 없는 거고 손절 라인이 짧으면 당연히 배율을 높일 수 있는 여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 예를 들어 디코이님이 한 번 매매할 때 남들은 수십 번 매매를 한다든지 그런 개념이거든요. 그러면 한 번 매매를 했을 때 30% 날리는 거와 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10번 매매했을 때 30% 날리는 거와 이런 걸 차이를 둬야 되는 거예요. 무슨 느낌인지 알 것 같습니다. 네. 3%씩 손절을 하는 거와 한 번에 30%를 손절을 하는 거야. 그래서 제가 항상 소파동을 카운팅해서 매매를 해야 된다. 네. 라는 게 이거를 진짜 현저하게 반으로 깎아갈 수 있는 거예요. 네, 이제 왜 소파동 카운팅을 해야 될지. 네. 내 관점은 당연히 스윙러지만, 스윙이고 포지션러지만, 사실상은 선물 안에서는 내가 청산이라는 아예 영원히 제로 베이스로 다시 시작해야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네, 맞아요. 그런 리스크적인 거를 감수하면서의 내가 정말 이게 갈 거다, 아니다를 판단한다면 이런 부분들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매 전략상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고민이 되시는 거예요. 나는 욕심이 있는데, 네, 그러니까 이게 어쩔 수 없으니까 여태까지 봐왔던 게 있으니 더 갈 것 같아, 더 가, 이건 가 무조건. 근데 혹시나 틀렸을 때에 대한 리스크, 네, 맞아요. 이걸 생각한다면 지금 매매 상으로 본다면 욕심을 줄이거나 또는 매매 전략을 바꾸거나 이렇게 가셔야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손절 라인이 짧아지고 그런 것들을 이제 편하게 좀 더 그 심리적으로 압박이 안 가는 방향 쪽으로 해야지 계좌가 우상향 하거든요. 네, 그 도박이 무서운 이유는 빨리 벌 수도 있지만 네, 빨리 잃어서 더 이상 내가 회복이 불가능한 만드는 피폐한 삶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도박이 위험한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항상 뭘 하든 모든 걸 걸어버리니까. 네, 이게 어차피 시드가 늘어도 배율로 똑같으면은 네. 잃는 건 한순간이니까. 네, 그쵸. 그런 게 쌓이니까 더 불안한 것도 생기고 네. 심리 싸움인데 매매라는 거는 내 자신을 통제하는 게 가장 큰 건데 그걸 잃어버린다는 거죠. 나를 통제를 못 한다는 거예요. 그 순간 도박인 거고. 네, 지금 이거 뭐 사다리 타기 바카라는 거랑 다를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유념하셔서 접근하시면 조금 더 편안하고 좀 더 리스크를 좀 줄여가는 매매가 되실 거예요. 그러면서 공부도 더 되실 거고요. 그게 괴리가 생겨서 그래요. 포지션 내 매매 전체와 잡아야 되는 손절과 이런 것들이 괴리가 생겨버리니까 맞아요. 내가 매매 전략이 바뀌면 되니까 지금 현재 봤을 때는 그 부분만 좀 보완하시면은 더 많은 수익을 버실 것 같아요. 조금 더 발전하는 쪽으로 한번 네. 매매 전략을 좀 한번 수정해 보시고 그렇다고 매매를 많이 하라는 게 아닌 네. 내려왔을 때 한 세네 번만 손절하더라도 세네 번만 매매해도 전체 다 먹는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이게 다른 거니까 그런 쪽으로 좀 해서 소파동을 그래서 카운팅 하다 보면 그게 이제 보이니 그거를 좀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네요. 네, 맞아요. 그거 소파동 카운팅 보는 게 진짜 너무 보고 싶었는데 네. 한 번 더 연습하면서 그래도 선생님께서 요즘에 디코에서 봐주시니까 그거 네. 활용하면 될 것 같아요. 네네네. 질문할 게 있었는데 네, 네, 어떤 게 또 있으셨나요? 제가 여러 가지 적어 놓긴 했는데 네, 그러니까 선생님이 시나리오 1, 2, 3 이렇게 잡아 놓는데 네, 그 소파동 카운팅을 미리 해두시잖아요. 네, 그러면은 1 시나리오랑 2 시나리오 그 카운팅을 좀 다를 텐데 네. 그때는 레이블을 미리 표시를 해두는지 전 다 해둬요. 어디로 그러니까 갈지 방향성을 다 해두다 보니까 네. 예를 들어 이걸 WXY로 봤어요. 네. 그럼 얘가 W고 X 정확히는 뭐 좀 더 하면은 X Y 떨어질지 W고 X고 Y일지 이렇게 하잖아요. 네네.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똑같이 레이블을 다 해놔요. 레이블을 다 해놓고 내가 어디까지 가야 될지는 대략적으로 해놓은 상태에서 이게 첫 번째 카운팅이었죠. 최근 네. 방송에서도
올라오면 한 번 더 떨어졌다가 올라가는 파동을 만들 거다. 네. 공통 롱자리들이 생긴다. 무조건 올라가지 않더라도 네. 롱자리가 생길 거다. 그랬을 때 첫 번째 카운팅이 틀렸어. 얘들 그대로 내려왔어. 네. 그럼 두 번째 카운팅이 뭐였죠? 내려오면 여기서 바로 내려오게 되더라도 공통 롱자리가 생길 거다라고 했잖아요. 네. 네. 그럼 여기서 공통 롱자리가 생긴다는 건 두 번째 카운팅, 그러니까 사실 첫 번째 카운팅의 연속이 되는 거죠. 네. 그럼 여기서 도달은 못했지만 그래도 한 번 더 떨어졌다는 건 우리가 두 가지를 볼 수 있었던 것 중에 또 하나가 이거의 WXY였고 X2의 Y 떨어질 줄 알았는데 Y의 연속으로 해서 Y일 가능성. 네. 그럼 얘가 WXY였다는 거고, 그럼 앞에 피보나치 확장값을 이용해서 롱을 잡겠죠. 그런 식으로 이제 접근을 해 나가는 두 번째 카운팅들이 생기니까 네. 그런 것들을 카운팅을 해 두고 피보나치라든지 뭐 그런 것들 이제 뭐 추세라든지 채널 라인을 확인해서 카운팅을 해놓고 뭐 숏을 걸어놔요. 다 어차피 지정가로 하니까. 네, 그렇게 해가지고 미리 다 해놔요. 그러니까 이걸 한번 보면 날봉을 보도록 할게요. 네. 와, 이쁘다. 이 보이시죠? 아, 다 표시를 해주셨네. 네. 미리 다 해놔요. 와. 미리 다 해놓고 소파동 카운팅에서 소파동도 추가적으로 이제 더 입력을 하게 되는 거예요. 소파동 아직 안 나왔으니까 표시를 안 한 거지. 한번 이제 여기서 올라가는 파동으로 바뀌었다라고 정확히 되면 미리 다 표시를 해놔요. 그러니까 메인 관점을 다 표시해 놓은 다음에 네네. 네, 그렇게 해서 접근을 해 나가는 거거든요. 결국은 방향성은 항상 놔두고, 이게 아마 제 예전 방송 보시면 그냥 일반 멤버십 방송에 다 있을 텐데 네, 맞아요. 그 카운팅 다 해놓고 어떻게 갈 건지 여기서도 해놓은 것들이 있어요. 이때 이런 걸 보여드렸던 적이 있는데 네. 여기서 이스펜딩 이후에 가는 거 또는 네. 이렇게 해서 가는 거 네. 해서 이 파동에 대한 되돌림 이후에 상승분을 생각했던 거, 그걸 대체 카운팅을 다 해놨는데 알고 보니까 정확히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는 이런 것들이 하잖아요. 네. 똑같아요. 날봉상의 카운팅을 해놓고 네. 다음 카운팅 내려가면서 카운팅을 미리미리 해놓은 다음에 방향성, 그러니까 그게 시나리오니까 네. 카운팅은 꼭 시나리오이기 때문에 그 시나리오에 맞는 매매가 또 연결이 되고, 그럼 그거에 따른 시나리오가 틀렸을 때 손절 라인이 되고 그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것만 이 미리미리 해야 되는 것들을 좀 해 두시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 방법이 가장 좋고요. 그래서 꼭 카운팅을 미리미리 해둬야 된다. 그래야지 내가 대응이 된다. 그리고 이게 카운팅을 하실 때 초파동 카운팅, 중파동 카운팅, 대파동 카운팅 이게 따로 다 있는데 네. 이건 폴더별로 따로 정리를 하시는 거예요, 혹시? 아니면은 저는 폴더별로 따로 하진 않아요. 따로 하지 네. 않고 그냥 카운팅 다, 어차피 저는 그거를 다 분류할 필요가 없어요. 저는 사실 거의 다 외우거든요. 네, 그냥 그 과거 카운팅이나 이런 것들을 대부분 다 외우고 있어서 그래서 굳이 그거를 다 뭐 예를 들어 뭐 이 카테고리에 해놓고 네. 파동별로 분류하시는 분들 그거 개인 차이라고 그냥 보여져요. 뭐 WXY끼리 뭐 ABC끼리 뭐 오파동끼리, 그럼 나중에 볼 수 있으니까 찾아가서 보면 되니까 그렇게 맞아요. 분류하는 거는 공부상 좋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래서 개개인 차이로 그냥 파동 뭐 어느 부분 파동 따로 카테고리 해놓고 따로 해놓고 하는 거는 공부를 위해서는 너무 좋다고 봐요. 근데 저는 그렇게까지는 하진 않아요. 네. 다른 거 하기도 바쁘시니까. 네, 지금 굳이 그렇게 나중에는 아마 그렇게 안 하시게 될 거예요. 매매 일지 정도 적는 거. 네네. 네, 그 정도 될 텐데 사실 카운팅은 저도 지금도 카운팅을 항상 해놓기 때문에 네. 그거를 분류는 따로 안 하지만 카운팅은 계속 한다. 아까 보셨잖아요. 이 소파동 맞아요. 카운팅은 다 해놔요. 그래서 연속적으로 계속 카운팅을 알아서 저는 연습이 되는 거기 때문에 카운팅 하는 순간 내가 뭐가 잘못됐는지를 알 수 있어서 항상 해놓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떻게 할지 알겠습니다. 네. 다른 거는 나중에 그 선생님께서 강의를 해주신다 했는데 거래량 캔들 매매 이런 거라든지 아니면 이게 또 뭐 있지? 이평선 보는 방법? 현 매매를 할 때 이평선 보는 방법. 네네.
시간이 남으면 물어보려고 했는데요. 강의를 해주신다고 하셨으니까. 네, 그거는 깐부 방송에서 할 예정이어서 그거는 뭐 차근차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그리고 카운팅이 가장 중요한 거라서 그거는 이제 부수적인 거니까 네, 맞아요. 몸이 여러 개면 바로바로 할 텐데 시간 날 때 틈틈이 한번 깐부에서 다 풀어보도록 할게요. 아,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일단 뭐 대략적인 궁금한 거는 이 정도 되고, 때 오늘 이렇게 피드백을 했잖아요. 네. 네, 했을 때 어떠셨나요? 일단은 제가 그래도 쌤 방송 1년 봤는데 네. 이렇게 아직도 카운팅을 못하는 게 좀 부끄럽고 그랬는데 아니, 그거는 뭐. 근데 그래도 어떻게 해야 될지 감이 와서 이제 소파동 카운팅을 좀 해보면서 방향성을 좀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음, 해야 될지. 도움이 되셨다면 다행입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아, 저도 너무 감사합니다. 네, 다음에 더 좋은 기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